네, 오웬 화이트 하나이글스의 새로운 외국인 투수. 아직 오피셜 막 계약하는 사진이 뜨고 이러진 않았는데 이 정도 기사가 났으면 사실상 확정이라고 봐야겠죠. 참 아이러니한 게 제가 어제 아침에 하나이글스 요 선수들을 영입했으면 좋겠다, 영입할 수 있는 후보군이다라고 4명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영상을 올렸는데 저를 엿먹이려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영상이 올라가고 몇 시간 있다가 오웬 화이트에 대한 영입 썰이 막 피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멋쩍게 됐지만 모든 것이 다 과정이다. 그래서 오웬 화이트가 잘하기만 하면 이런 흑역사 100개가 쌓여도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웬 화이트가 어떤 선수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6세 우완 투수고요. 190cm. 피지컬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선수고 재능러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굉장히 잘했던 선수고 메이저리그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받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텍사스 레인저스의 2018 시즌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에 지명이 됐던 선수니까 상당히 이제 유망한 유망주였었는데 생각보다 성장이 되지 못하면서 결국은 하위 리그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 선수는 뭐 아시아 리그라든지 다른 리그에 갔던 적은 없어요. 계속 줄곧 메이저리그의 문을 두드렸던 선수였고 2025 시즌에도 메이저리그 등판 기록이 실제로 있을 정도로 그랬었는데 젊은 선수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제 KBO 리그에 오게 됐습니다. 아마도 동기부여가 굉장히 좋고 마인드셋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의 통산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 8경기 총 나왔고 ERA는 12.86. 사실은 뭐 메이저리그에서의 ERA가 KBO 리그에서의 성적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거는 여러 가지 사례들로 인해서 증명이 됐죠. 지난 시즌 왔던 코러빈, 폰세 이런 선수들이 극명한 엇갈림, 벨라스케스, 토러스트 이런 선수들의 엇갈림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메이저리그에서 보여준 ERA는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2025 시즌 AAA에서 20경기 나왔습니다. 지난 시즌, 직전 시즌이죠. 17경기에 이제 선발 투수로 나왔고 81이닝을 소화를 했습니다. ERA는 4.44, WHIP는 1.44. 근데 이 선수가 뛰었던 마이너리그에서의 샬럿 이 팀 자체가 팀 전력이 너무 좋지 못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뭐 ERA가 높은 것도 수비 도움을 받지 못한 건 뭐 불펜 투수들의 지원, 승계주자 실점 이런 게 쌓여서 뭐 이랬다라고 볼 수 있고 WHIP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모로 이 선수가 승이 없고 패가 되게 많았다 이런 부분들도 팀이 너무 좋지 못했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9이닝당 탈삼진 7.2개, 9이닝당 볼넷개수 4.8개 이 기록만 놓고 보면 이거 괜찮나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볼넷이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삼진을 그렇게 잘 잡는 유형의 투수도 아니었네 라는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오웬 화이트 선수의 기록을 왔으니까 막 찾아보고 이랬을 때는 야 이게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유들을 그러면 결국 찾아봐야 될 텐데 몇 가지 이따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스펙을 한번 보면 포심 평균 구속은 148.5km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다들 의아해 하시죠. 평균 구속이 150이 넘지 않네 시즌. 이거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액면 그대로 148km의 평균 구속이라고 받아들일 건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시즌 중간에 구속이 늘어난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그건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구종의 구사 비율 한번 살펴보면 포심이 32%. 그러니까 이 선수는 포심, 싱커, 그러니까 싱커도 보통은 패스트볼 계열로 이제 합쳐져서 합산이 되니까 포심, 싱커 이런 부분들 다 던져요. 그리고 스위퍼가 27%인데 스위퍼의 느낌 자체가 제임스 네일이나 라이언 와이스 같은 고속 스위퍼가 아닙니다. 다만 각도가 좀 커요. 그래서 보면 약간 슬러브 느낌? 오히려 아다몰러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좀 비슷한 저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컷 패스트볼 22% 던지는데 커터를 되게 잘 던지는 선수고 커터를 자주 구사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포심이 보통 한 150 정도, 148, 150. 컷 패스트볼이 한 130 후반에서 140. 스위퍼가 한 130km 뭐 요렇게 초반 요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스위퍼가 한 135km 정도에서 되게 빠르게 형성이 됐었고 제임스 네이 그거보다 좀 더 빨랐는데 이 선수는 좀 느낌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인지업도 곧잘 던져요. 그러니까 좌타 상대로는 체인지업 18% 던지기 때문에 뭐 무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언 와이스가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게 구위도 좋고 스위퍼도 워낙 구종 가치가 뛰어나지만 체인지업이 그렇게 퀄리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체인지업이 잘 안 들어가는 날은 좌타자들한테 좀 어려웠잖아요. 이 선수는 그런 유형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좌타자 상대로의 체인지업이라든지 커브라든지 이런 구종의 완성도가 대체적으로 좋은 선수입니다. 다만 볼 개수가 많다. 근데 와이스가 2024년 6월에 처음 KBO 리그 올 때 스카우팅 리포트가 딱 이게 기사에 뭐라고 났냐면 미국 한승혁이다. 그때 당시 한승혁 선수 제구가 안 좋은데 한슝칸가 포심은 너무 좋은데 제구가 잘 안 됐었다. 그 와이스는 사실은 한국 리그에서도 제구가 아주 핀포인트 제거 되는 선수가 아니었죠. 반대 투구도 조금 많았고 근데 구위가 워낙 좋았고 ABS의 수혜를 봤습니다. 저는 이 선수에게도 그거를 기대했기 때문에 영입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모든 선수가 ABS의 수혜를 보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가라비토라든지 감보아 같은 구위형 투수들이 제구가 안 좋기로 소문난 선수들이 KBO 리그에 와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뭐 토러스트 같은 선수도 있었고 뭐 토러스트는 제구가 아주 안 좋다 뭐 이런 평은 오기 전엔 아니었지만 뭐 이런 선수들의 성공 사례를 충분히 반영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심 구속이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저도 이거 좀 그런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트랙맨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마 150 정도 찍히긴 할 거고 시즌을 거듭할수록 구속이 올라갔어요. 특히나 시즌 초에 2025 시즌 초에 구속이 많이 내려갔었습니다. 구속 저하 이슈가 좀 컸어요. 근데 시즌 거듭할수록 평균 구속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막 94마일, 정확히는 93.8마일 정도 찍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 구속 자체가 150을 좀 상회를 했었다. 근데 여기에 트랙맨 시스템에 이게 받으면 더 올라갈 것이다. 폰세는 사실 어나더 레벨이에요. 선발로 뛰는데 평균 포심 구속이 153이 넘었으니까 포온세랑 비교를 하면 세상에 어떤 투수도 다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고 KBO는 와이스가 151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에서 조금 아래급 정도이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2019년 토미존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뭐 어릴 때 토미존 수술은 지금 뭐 미국에서는 한둘이 아니고 뭐 대부분 진짜 연례 행사로 받고 있고 뭐 경기 중에 열받아가지고 후려치다가 골절되고 뭐 이런 부상도 있었다고 하는 저는 그런 거 진짜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부디 KBO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좋게 보자면 최대한 좋게 보면 그런 거죠. 승부욕이 강하다. 근성이 있는 선수다 정도로 포장해 주겠습니다. 이 선수는 본인은 당연히 메이저리그 리턴을 노리겠지만 유형적으로 봤을 때는 구위가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만 하면 장기적으로 KBO 리그에 남을 수 있는 유형의 투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구종 자체가 다양해요. 요 구종의 다양성 자체를 높게 평가했다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선수였으면 좋겠다. 결국은 한화는 윌켈 에르난데스, 오웬 화이트, 요나단 페라자, 왕앤청 이 선수들의 공통점 다 어린 선수예요. 젊은 걸 떠나서 어리기까지 합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이글스는 뭐 2026 시즌에 당장 우승을 노리는 팀으로 뭐 욕심을 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정말 이 선수들이 터지면 그것도 가능하지만 지속 가능한 강팀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중요하고 외국인 선수들 역시나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고점이 높은 선수들을 많이 이렇게 쌓아놓은 상황입니다. 자, 폰세, 와이스 이 두 투수를 기대하고 거기에 비교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아파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투수도 그 두 투수에게 비견돼서 그 두 투수의 버금가는 기록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를 뽑아오면 세 가지 스탠스가 있어요. 첫 번째, 대박 픽이다. 약간 설레발 있는 거죠. 작년 코러빈 같은. 두 번째, 잘하길 바란다. 앵이 기본적으로 여기 맞는 거고. 세 번째, 뭐 이런 놈을 데리고 왔냐. 세 개 다 그 중에 두 번째, 잘하길 바란다 정도 빼고는 두 개 의미가 없는 게 외국인 선수는 까봐야 알아. 근데 혹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외국인 잘 애매하게 의심되는 팀들이 외국인은 까봐야 안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죠. 작년에 폰세 데리고 왔을 때 다 그랬잖아요.
폰세 부상 이력 있는 재팬 리그에서 6점대 ERA 던진 망한 투수를 왜 데리고 왔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폰세 보란듯이 잘했잖아요. 외국인 선수는 진짜 던지는 거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시범 경기 시즌 초반 던지는 모습을 봐야 할 것 같고 지금은 이 선수가 좋은 선수이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오웬 화이트. 오웬 뭔가 레전드 느낌 나잖아. 그쵸?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배달 떡볶이가 솔직히 너무 비싸다고요. 한 2만원 막 3만원 막 이렇게 되는데 한 봉지에 5,000원이 안 됩니다. 배송료를 포함해도 네, 퀄리티도 보장이 된다. 이거는 이따가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종류도 국물 떡볶이, 짜장 떡볶이, 마라 떡볶이. 요즘에 마라탕이 또 인기인데 가성비가 정말 좋다.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세 접시가 12,000원이 안 돼요. 오리지널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다. 짜장 떡볶이 매니아층이 있잖아요. 맛있다. 그리고 요즘 대세 마라맛. 저는 마라탕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와, 저는 이게 대박인 게 보통의 마라맛을 표방을 하면 흉내만 내거든요. 이거 정통적인 마라맛이 딱 스며들어 있어요. 저는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은 어른분들 입맛은 어떨지 60대 저희 장인어른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버님 여기 오리지널 떡볶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이니까 그냥 요거는 짜장? 마라. 냄새가 확 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랍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도 한번 먹어볼래?